안녕하세요. AX 실전 사례, 과제 발굴부터 전략, 고객의 이야기까지를 주제로 하는 5월 디톡스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실제 기업들이 AI 기반 전환을 어떻게 실행에 옮기고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조직에 꼭 맞는 AX 전략은 무엇일지 함께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 세션을 맡은 AWS 런치센터 이상원 팀장입니다. LG CNS AWS 런치센터는 AWS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및 파워드 바이 AI 전문 역량을 활용하여 고객의 비즈니스 가치에 맞는 기술 인사이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두 가지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 번째 세션은 AX 디스커버리 기반 GenAI 서비스 발굴 및 검증 사례에 대해 설명드리고 두 번째 세션은 실제 적용 사례와 성과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발표 중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편하게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세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세션을 진행해 주실 분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LG CNS MSC 론치센터 김종윤 팀장입니다. 저희 센터는 MS와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MS 애저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 위드 AI를 선도하는 조직으로 다수의 AN 개발 전문가 및 클라우드 아키텍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팀장님,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제목에 AX 디스커버리라는 용어가 시청자분들께는 생소할 것 같아요. 소개가 한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AX 디스커버리는 임직원, 소비자 등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프로덕트 서비스를 구축의 염두에 두고 있다면 그 사전 단계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내기 전에 사용자 관점에서 페인 포인트가 무엇인지, 기대 효과가 무엇인지, IT 관점이 아닌 비즈니스 관점에서 서비스를 어떤 방식으로 설계해야 비즈니스 밸류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이 서비스가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한지 검증까지 진행하는 종합적인 기획 및 검증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명확한 설명 감사합니다. 과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한 기업의 비즈니스 전환이 트렌드였다고 하면 최근에 AI를 활용해서 이를 전환한 AX를 추진하는 기업들이 전 산업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AX는 업무의 효율화, 자동화를 통해서 기업 내부의 업무 수행 생산성을 확보하는 AX for 컴퍼니, 그리고 고객에게 차별화된 경험 혹은 신규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AX for 프로덕트, 이렇게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모두 초반 기획 설계가 중요한 만큼 디스커버리 단계는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AI의 경우 1950년 이후로 몇 차례의 붐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온 적은 있었지만 최근 5년은 그 속도가 정말 다릅니다. 40에서 50년에 걸려서 발전했던 기술이 이제 불과 몇 년 만에 그 이상의 성과를 거둘 정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기획과 신기술 접목을 통한 사전 단계가 중요해진 거죠. 그래프로 보니까 좀 더 체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챗 GPT 등장부터 최근 중국 딥시크까지 다양한 모델의 등장이 한 3년 사이에 이루어졌는데 자율형 AI로 나가는 에이전틱 AI가 적용된 기업 시스템이 지금 많이 런칭이 되고 있는 걸 보면 그 속도를 실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월에서 4월에 바이브 코딩, MCP, A2A가 AI 키워드로 떠올랐는데 벌써 기업 시스템 아키텍처에 반영되는 걸 보면 저희를 포함한 IT 업계분들은 지난 4개월이 마치 1년간 느껴질 정도로 바빴을 것 같아요. 말씀 주신 빠르고 유연한 업무 방식으로 일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기업들이 최근에 접근하는 방식이 어떤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기업이 AI를 추진하기 위해서 기업 차원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생산성, 비용, 기술, 변화 관리 측면에서의 비즈니스 가치를 얻을 수 있도록 기업에 맞는 AI 도입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권을 중심으로 플랫폼을 구성하고 서비스를 확장을 고민하고 있고요. 다수의 기업은 서비스 단위로 도입 후에 확장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게 트렌드입니다. 그렇군요. 퍼블릭 클라우드, 온프라미스 환경, 솔루션 활용이나 모델 선택 등 다양한 전략들도 세부 결정도 필요하고 비즈니스 환경에 급변하는 부분도 있지만 조직적 특성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각 조직에 맞춰서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신규 요건에 맞는 부분들을 확인하고 그 전략 방향을 수립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 주시겠어요? 네, 지금 질문 주신 내용이 실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입니다. 각 조직의 구성원들이 동일한 AI에 대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것도 아니고 빠른 서비스가 구현이 가능한지 정확도나 성능이 업무의 활용 수준으로 나올지에 대한 것들이 주요 실무들이 많이 내는 보이스입니다. 그리고 기업 내에서 상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는 어떻게 할지 이런 고민이 현업에서 많죠.
실질적인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정말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와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AX 디스커버리가 LGCN에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오퍼링입니다. AWS 론치센터나 MS 론치센터에서 각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서비스의 기획 워크숍 및 상세 시나리오 조출 및 합의, 그리고 기술 검증 프로토타입을 통해서 실제 기술적으로 구현이 가능한지 아니면 성능이 그 정도 나올지 정확도가 나오는지 이런 검증을 거쳐서 모두가 컨센서스한 상태에서 구축을 진행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게 해결 방안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비즈니스 문제정의, 해결 방안 도출, 그리고 주요 검증 사항 도출이 서비스 기획의 핵심이고 각 요구사항, 그리고 핵심 검증, 결과 리뷰가 프로토타이핑의 핵심이군요. 서비스 기획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기획은 기존 프로세스, 고객 전이에 대한 분석을 먼저 시작을 합니다. 페인 포인트를 식별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를 AI를 활용해서 경험을 개선하거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영역을 식별하는 활동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IT 관점 외에도 비즈니스 관점에서도 기대 효과를 검토하고 각 유관부서들이 목표하는 바를 합의하는 과정도 포함이 됩니다. 필요시에는 UX적인 기획도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시스템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 검증해야 하는 핵심 기능이 무엇인지 도출하는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아웃풋을 활용해서 프로토타이핑을 진행하는 거죠. 프로타이핑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단계에서 나온 산출물을 가지고 프로타이핑 설계를 진행하게 됩니다. 우선 원칙은 AI를 위한 AI 프로젝트가 아닌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관점에서의 AI가 활용되는 관점에서 서비스를 구성합니다.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개발, 레고 구축 및 개발, 그리고 LLM 모델 선정입니다. 그리고 LG CNS는 이러한 프로타입 환경으로 클라우드 활용을 권장합니다. 향후 온프라미스에서 진행하든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쓰든 빠르게 핵심 기능을 검증하고 이에 대한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상용 서비스로 그 품질을 체크해야 됩니다. 특히 보시는 것처럼 최고 성능의 LLM은 무엇이야? 라는 질문에 어제 출시된 그 모델이야 라고 말할 정도로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용 모델을 활용하는 게 필수적이고요.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에서 이러한 지원 서비스도 지속 플랫폼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AWS, Azure, GCP 등 기업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서비스로 이를 검증하고 결과를 현업과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지 검증하고 후속을 진행하려면 신속하고 유연한 클라우드 활용이 필수적일 듯 합니다. 그렇죠.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전처리, AI 모델 오케스트레이션, 검색 최적화 등 주요한 AI 서비스가 있고 이를 기반으로 LG CNS에서 프리메이드된 어셋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구현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러한 환경에서 진행하는 모듈들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프로덕트를 진행하게 되면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LG CNS가 이런 방식으로 각 기업에 적용해서 확보한 사례들을 소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LG CNS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AI 유지 케이스를 350개 이상 확보를 했는데요.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대표적인 케이스를 가지고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밸류체인별로 반복되는 케이스가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대표적인 케이스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 세션에는 몇 가지를 사례를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상세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례 중에 제조업계 첫 번째 사례는 글로벌 시스템 롤아웃 대응의 업무용 챗봇을 만든 케이스입니다. 국내 기업이 동남아시아에 진출 진행하면서 시스템에 대한 상세 고객 문의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법인에서 활용한 시스템을 다국어 적용까지 진행했지만 현지 채용 및 교육, 관리 측면 리스크까지 고려했을 때 투자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LG CNS가 다국어로 고객의 문의를 대응해주는 챗봇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ERP 시스템에 대한 주요 질의 답변을 정리하여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줄 수 있는지 체크했고 업무에 적용한 케이스입니다. 팀장님, 저희가 이 시스템 구축하면서 POC를 진행을 하긴 했는데 들으시는 분들은 이 사례 설명만 들었을 때는 문서 전처리 통해서 정확도를 검증하는 것 빼고는 POC를 왜 할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POC를 진행한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정확도를 체크하는 부분도 있지만 해당 POC에서는 언어에 대한 번역이 현지 인원들이 보기에 정확하게 설명되는지에 대한 성능 평가가 있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다양한 언어를 가진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가장 잘 지원하는 모델이 무엇인지가 포인트였습니다. 비슷한 케이스로 다음 사례를 설명드릴 수 있을 텐데요. 석유화 업계 사례로 시장 및 경쟁사 동향 센싱 및 분석 서비스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업계 관련 시장 동향 및 경쟁사의 기사를 검색하면 주요한 경쟁사가 되는 지역의 매체를 대상으로 크롤링을 통해 데이터를 확인하고
최종 제공하는 리포트에 해당 내용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검색 및 번역 등을 기존 임직원이 수행하던 부분을 챗 기반으로 진행함으로써 업무 효율을 확보한 것이 내부적으로 긍정적 반응을 얻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다른 제조업계 사례도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내 R&D 관리 시스템에서는 DB, 파일, PPT나 엑셀 등 다양한 소스를 기반으로 과제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To B 프로덕트의 설계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다양한 검색 방식을 통해서 사람이 비교하고 분석 후에 인사이트를 발현하지만 고도화된 통합 검색 서비스를 통해서 질문에 대해서 종합적인 분석 및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연으로 검색이 되고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표시가 되는 게 최근에 화두가 되는 제너러티브 BI, Gen BI와 상당히 유사하네요. 내부적으로 활용되는 기술은 동일합니다. 결국 데이터에 대한 메타 관리 및 자연어 기반 텍스트 SQL, 재규 분석을 통한 데이터 검증 등 결국 Gen BI 리포트로 생성까지 가는 방식으로 됩니다. 말씀 주신 사례가 좀 공감이 됩니다. 금융권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보험사 케이스긴 한데 보험 상품 약관, 보험 심사 기준 문서, 그리고 환자의 진로 기록 등을 심사 담당자가 개별적으로 조회하고 대조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직접 수작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동일 업무가 반복도 되고 시간 소요도 많기 때문에 요청된 사항에 대해서 결과를 종합하여 제공해서 업무를 개선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시 화면을 보시면요. 김철수 씨에 대한 내용을 조회를 할 때 질병에 대한 부분을 코드로 만들어내는 질문을 던졌을 때도 해당 환자에 대한 진로 기록을 조회하고 병명 기준으로 보험심사 기준의 코드명을 자동으로 검색을 한 다음에 바로 보여주는 그 단계가 효율화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영상을 하나 보실 텐데요. 저희가 이제 외부에 공개되어 있는 사업 방법 설명서를 통해서 몇 가지를 할 수 있는지를 프로토타이핑을 데모를 통해서 제안했던 케이스입니다. 실제 사업 방법서 설명서는 사업에 대한 약관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수식이라든가 보험 계산료에 대한 문서들이 담겨 있는 내용인데요. 간단하게 설명서를 요약을 한 내용들을 사용자가 쉽게 확인하기 위해서 정지백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질문하기도 하고, 그리고 수식으로 되어 있는 라텍에 대해서 자바로 개발을 하는 개발자들을 위해서 자동으로 코드 제너레이션을 진행을 하고 주소까지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가장 애매한 분기 조건이 있는 조기연금 개시 조건 같은 케이스들도 명확하게 정리해서 요약해서 알려주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이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들을 출처까지 연결로 제공을 해서 하이라이팅된 문구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실제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 프로젝트에 잘 쓰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QA들이라는 테스트 유형표를 자동으로 만들어줘서 베이스라인을 만들기도 하고요. 이거를 코드로 만들어주는 부분들까지 진행을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방식으로 활용해서 진행하는 것을 봤는데 AI 코딩 부분이 인상적이네요. 라텍 수식을 인식해서 이를 자바 코드로 생성하는 부분은 실제 개발 리소스가 많이 들 텐데 이러한 부분을 생성해주는 게 개발자에게도 그리고 이를 설명해줘야 되는 업무 전문가에게도 부담이 매우 적을 듯 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시겠지만 해외에서는 AI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 영역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즉 AI 코딩 영역이고 바이브 코딩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세상을 판도를 바꾸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합니다. 이어서 법률 규정 영역에 적용한 사례로 법률 검토권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기업이 외부 기업과 계약을 진행할 때 법무팀에서 법률 검토를 진행하게 되는데 법무팀에서 각 인원의 리소스 이슈로 리드 타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시는 케이스는 각각의 사항에 대해서 규정 및 기존 주요 포인트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예시 화면을 보시는 게 이해가 쉬울 듯 합니다. 6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인데요. 요약 계약서 파일을 올리면 이를 분석하여 검토 의견을 주는 케이스입니다. 이 의견을 기준으로 우선 조치를 진행하게 되면 별도 리드 타임 없이 선검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에 효율적인 거죠. 마지막 사례로 계약서 검토가 아닌 마케팅 문구에 대한 규정 검토권입니다. 보통 기업에서 마케팅을 위한 문구를 작성하게 되면 각 문구가 어떤 규정 번호의 이슈사항이 있는지 제시해주기 때문에 업무의 양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법규, 규정 관련해서는 한번 이런 데이터를 기준으로 에이전트를 만들어 놓게 되면 다양한 서비스에서 호출해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저희가 추구하는 것들도 이런 케이스 같이 각각의 에이전트를 만들어 놓고 기업 전체 프로세스에 맞는 에이전틱 AI를 구현하는 게 최종 목표니까요. 네, 이제까지 다양한 업계에서 진행된 실전 유스 케이스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LG CNS가 보유한 AI 전 영역의 통합 오퍼레이입니다. LG CNS는 AI 전략 수립부터 데이터 구축, 모델 개발, 운영 및 확산에 이르기까지 도입의 A부터 Z까지 전 과정을 커버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장표는 이러한
AI 오퍼링을 한눈에 정리한 내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렸던 부분들은 이 앞단에 있는 AX 디스커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도입을 고민 중인 기업이라면 어떤 단계에서도 함께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김종윤 팀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AX 디스커버리 외에도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오퍼링과 그리고 사례, 그리고 오늘 몇 개만 선정해서 보여드렸지만 주요 관심 영역에 대해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프로세스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상담 신청이나 메일을 통해서 편하게 연락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세션의 마지막 시간으로 사전에 질의를 주신 분들이 있어서 답변 드리는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B2B, B2C 고객을 모두 아우르는 고객 경험 제공과 영업 마케팅의 발전된 포인트와 젠 AI를 활용한 내부 통제 사례가 궁금합니다. 인데요. 상당히 긴 질문인데 두 개로 좀 나눠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AI를 활용해서 고객 및 임직원 경험을 개선하는 주요 영역 중에 하나가 문의를 주셨던 영업 마케팅 영역입니다. B2C 고객을 대상으로 마케팅 문구에 대해서 UX 라이팅부터 기업 가이드라인에 맞게 적용을 한다든지 고객 데이터를 연동해서 맞춤형 개인 문구 생성이나 상품에 대한 개인 추천을 진행하는 등 실제 고객 페이싱 영역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 간 제품 브로셔 생성이나 판매 기업의 사이트에 맞는 컨텐츠 편집에 활용하는 케이스들도 있고요. 오늘 사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케팅 문구에 대한 법적 검토까지 광범위한 영역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 주신 내부 통제 같은 케이스는 기업 내 감사에 대한 주제 선정부터 실제 리포트까지 프로세스 전체에 대해서 AI를 적용하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상세 내용들은 저희가 별도 문의 주신 분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다른 분들도 문의를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외부 통제의 주요 이슈들과 과거 기업에 대한 이슈 케이스를 분석해서 주요 주제를 선정하는 단계부터 자료를 기반으로 질의를 생성하는 부분, 그리고 글로벌리하게 이런 질의서를 보내게 되는 케이스에 번역을 제공한다든지 또한 이런 답변들을 종합해서 이슈에 대해서 최종 체크하고 리포트를 생성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듯 내부 통제 같은 케이스도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MCP가 AI 서비스의 도입이 표준이 될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데 LG CNS는 어느 정도 검토 및 준비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인데 팀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제일 핫한 기술인 MCP는 대형 언어 모델과 외부 데이터 소스, 도구를 표준화된 방식으로 연계해주는 개방형 프로토콜입니다. MCP를 사용하면 AI 모델이 기존에 접근할 수 없었던 다양한 실시간 데이터와 시스템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더 정확하고 실용적인 응답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LG CNS에서도 MCP 기술을 적극 수용하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AI 에이전트 개발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도 MCP 규격을 도입하여 여러 툴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 첫 번째 세션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들이 AI 전환, AX에 고민 중인 여러분께 실질적인 인사이트로 다가셨기를 바랍니다. 잠시 후에는 실제 고객의 목소리를 통해 AX를 실행한 생생한 경험과 성과를 들어보는 두 번째 세션이 이어질 예정이니 계속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두 번째 세션의 진행을 맡은 LG CNS 멀티모달 AX 사업팀 이희재 팀장입니다. 저희는 비전 검사, 이미지 컨텐츠 생성, 동영상 분석, 업무 자동화 영역에서 고객사에 AX를 제공하는 사업 이행 조직을 리딩하고 있습니다. 최근 생성형 AI와 AI 에이전트가 화두로 떠오르는 동시에 AX 시대를 맞이하면서 다양한 업무 현장에 비전 검사 AI를 도입하고 있는 수요도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두 번째 세션에서는 AI를 활용한 순환 자원, 유통체계 혁신, 철스크랩 판정 플랫폼 아이모스를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웨비나 중 궁금하신 사항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 AI 센터 전문가들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와 세션을 진행하실 전문가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모스 대표인 김원석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이모스는 대한제광과 LG CNS의 합자 투자 법인으로서 AI 헬스크랩 검수 솔루션을 중심으로 개발과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LG CNS 멀티모달 AX 사업팀 이상정 책임입니다. 저는 21년도부터 LG CNS에서 AI를 개발하고 있고 철스크랩 판정 플랫폼 아이모스 개발 프로젝트에서 AI 파트 리더를 맡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 AX를 통한 혁신 유형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세션은 어떤 유형일까요? 이번 세션의 AX로 철강 분야 업무를 혁신한 사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AX for 컴퍼니 측면에서는 기존 검수원의 주관적인 판정 결과에 의존하던 업무를 AI의 객관적이며 일관되고 세밀한 판정으로 개선했고, AX for 프로덕트 측면에서는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통해 전 세계 어디서든 동일한 서비스 품질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LG CNS는 대한제관과 협업을 통해 아이모스 플랫폼을 개발해왔고, 이를 통해 고객사의 AX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웨비나에 참석하신 분들 중 대부분이 철강 산업과 또는 철 스크랩에 대해서 생소하실 텐데요.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철강 산업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8%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고탄소 산업입니다. 최근 글로벌 환경적 이슈인 탄소 중립, 그린 스틸 생산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바, 철강석을 원재료로 한 고로공정 대비 60%의 탄소 배출 저감 효과가 있는 친환경 전기로 재가공법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철 스크랩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철 스크랩, 즉 흔히 얘기하는 고철은 생산, 소비, 회수, 재생산의 무한 리사이클링 가능한 대표적인 순환 자원으로 이미 각국에서는 중요한 핵심 자원으로서 재활용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철 스크랩이 순환 자원으로 인식됨에 따라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게 이번 AI 철 스크랩 판정 플랫폼을 도입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그럼 또 다른 도입 배경은 어떻게 될까요? 국내 철 스크랩 상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철 스크랩 산업계는 여러 단계에 걸쳐 수집과 유통이 되는 낙후된 유통구조와 유관에 의한 주관적인 등급 판정의 검수 방식으로 인하여 철 스크랩 거래의 불확실성과 유통시장의 혼란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또한 저품질 스크랩의 유통으로 재간 공정에서 불필요한 전력 소비와 생산성 저하를 초래하여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AX가 대안으로 필요한 부분이네요. 그럼 철 스크랩 기반의 철강 산업에서 AX 사례가 있을까요? 네, 이미 해외에서는 경쟁적으로 AI 철 스크랩 판정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정부 주도로 철 스크랩 유통 구조를 혁신하기 위해 AI 검수 시스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 또한 철강사들 중심으로 AI 검수의 도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내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네, 국내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철강 경쟁력을 강화하고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전방 산업으로서의 철 스크랩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철 스크랩 생태계 강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AI 검수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럼 철 스크랩 검수 과정에 어떻게 AI가 적용되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철 스크랩이 입고되는 과정은 전용 운반 차량에 적재되어 하역장에 입차되면서 입고 차량에 대한 정보가 각 회사의 레가시 시스템과 연동되어 등록이 됩니다. 입고된 철 스크랩은 지정된 장소에서 하역되면서 AI 검수를 위해 개발 적용된 광학계 하드웨어를 통해 촬영되어 이미지 데이터가 전송이 됩니다. 전송된 데이터는 학습된 AI 모델을 통해 등급 판정이 실시간으로 진행되며, 아이모스 시스템을 통해 판정된 결과가 표시됨과 동시에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시스템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 사진은 실제 아이모스를 통해 AI 검수를 진행하는 현장의 모습이고요. AI 검수 판정 결과는 PC와 모바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사진으로 보니 이해가 쉬운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아이모스 플랫폼에 대한 소개를 드려볼까요? 먼저 아이모스 플랫폼은 무엇인가요? 네, 아이모스 플랫폼은 유통사부터 제강사까지 철 스크랩 공급망 전반에 걸쳐 실시간으로 AI를 통해 철 스크랩의 등급 판정과 데이터의 통합 관리가 가능한 AI 검수 플랫폼입니다. 아이모스는 유통사에서 제강사에 공급하기 위해 철 스크랩을 적재하는 상차 과정에서 등급 품목을 판정하는 상차 AI와 제강사 야드에서 입고된 철 스크랩을 하역하는 하차 과정에서 검수를 진행하는 하차 AI, 그리고 입고에서 출고까지 검수 전반의 프로세스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아이모스 플랫폼을 사용하게 되면 고객에게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아이모스는 기존에 인력으로 수행되었던 철스크랩의 검수 등급 판정을 AI가 수행함으로써 KS 기준에 의거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과를 제공하여 철스크랩의 거래 과정에서의 비용적인 절감과 공급자와 구매자 간의 신뢰성 확보 및 검수 결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아이모스는 클라우드 기반의 SaaS 플랫폼으로 개발되어 위치에 관계없이 통합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강력한 보안 기능을 제공합니다. 현재 PC 버전뿐만 아니라 모바일 기기에서도 손쉽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럼 클라우드 환경만 구축되면 위치와 관계없이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얘기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장소의 한계성 극복과 유지 관리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으로 개발이 진행되었습니다. 아이모스 플랫폼을 실제로 사용할 때 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먼저 아이모스 플랫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영상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량 정위치 후 AI 검수를 시작하면 AI 카메라가 촬영한 이미지 데이터가 클라우드로 전송되면서 AI 모델은 적재함 내부의 철 스크랩에 대한 추론과 판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실시간으로 판정된 결과는 우측 상단의 화면에서와 같이 표시가 되며 하역이 종료가 되면 판정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영상 잘 봤습니다, 대표님. 혹시 아이모스의 핵심 기능 몇 가지를 꼽으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먼저 검수 차량에 대한 정보와 적재함 내의 등급 판정 결과를 비율로서 제공하며 검수 업무 관점에서 필요한 정보들은 모두 아이모스 플랫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검수 관리 화면을 통해 실시간으로 검수 진행 과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고 AI가 판정한 등급 품목의 비율 그리고 최종 판정 등급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AI의 판정 결과는 레이어 상세 보기 기능을 통해 언제든 다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검수 차량에 대한 촬영 영상별 등급 품목 단위의 세부 판정 결과를 조회할 수 있고 필요시 이미지를 다운받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또 검수된 차량의 리스트와 정보를 제공합니다. 기간, 사업장, 하차지 등을 지정하여 판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용자는 데이터 파일로서 모든 정보를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혁신의 관점에서 관리의 고도화와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각 회원사와 공급업체들에 대한 통계 자료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AI에 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이모스에는 LG CNS에서 개발한 AI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어떤 기술을 사용했는지 살펴볼까요? 이상정 책임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이모스에 탑재된 철스크랩 판정 AI는 제강사와 공급사의 다양한 검수 환경과 조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애초에 철스크랩 검수 공간은 AI 적용을 목적으로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별로, 개소별로 환경이 너무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가장 적용이 용이할 것으로 생각되는 옥내 수직 촬영부터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개발하다 보니 더 어려운 환경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고, 그래서 5개 환경으로 확산을 시작했습니다. 촬영 구도도 수직에서 측면 촬영까지 커버할 수 있는 AI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판정 대상도 초기에 비해서 점점 확장해 나갔는데요. 처음에는 일반적인 고철, 즉 노페 스크랩만 대상으로 AI 개발을 시작했고요. 점점 판정 대상을 늘려나가 현재는 생철, 노페, 그리고 가공된 고철, 위험물까지도 판정이 가능합니다. 네, 참 쉽지 않은 과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한가요? 네, 다양한 환경 요소를 감안한 AI 모델과 그리고 여러 가지 야드에 최적화된 광학계 하드웨어를 통해 거의 모든 환경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철스크랩을 납품받는 제강사와 공급하는 유통사에서 각각 사용이 가능한 상하차 AI 모델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AI가 어떻게 철스크랩을 판정하는 걸까요? 네, 철스크랩을 인식하고 판정하기 위한 AI 검수 프로세스에는 총 6개의 독립적인 AI 모델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6개 모델 모두 이 자리에서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이번 세션에서는 판정 프로세스의 핵심인 철스크랩을 인식하고 추출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등급과 품목을 판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적용된 AI 기술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채팅으로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저희 AI 센터 전문가들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급과 품목을 맞추기 위해서는 철 스크랩을 인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신뢰성 있는 판정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트럭, 적재함에 실려 있는 모든 스크랩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 세그멘테이션 모델을 도입했습니다. 첫 번째는 철 스크랩을 개별 객체로 인식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비교적 크기가 큰 스크랩을 인식하기 위해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모델을 적용했습니다. 이를 저희는 개별 스크랩이라고 명명했는데요. 슬라이드의 노란 체크박스처럼 객체 구분이 명확히 식별되는 스크랩은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모델을 이용해서 인식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큰 스크랩은 대부분 인식이 가능하겠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차량이 큰 스크랩만 실어오진 않습니다. 대부분의 차량은 큰 스크랩과 작은 스크랩이 혼적되어 실려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모델로 작은 스크랩까지 인식해보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작은 스크랩 중에는 동일한 품목의 스크랩이 모여있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았는데요. 이를 다중군집 스크랩으로 명명했습니다. 이러한 다중군집 스크랩은 큰 스크랩에 비해 객체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뭉쳐있기 때문에 개별 객체로 학습 데이터를 만들기엔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동일한 품목이 뭉쳐있는 다중군집 스크랩 영역에 한해 하나의 영역으로 인식할 수 있는 모델을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방법들로 대부분의 스크랩을 인식해서 판정할 수 있겠네요. 스크랩에는 다양한 등급과 품목이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AI로 어떻게 최종 판정을 내리게 되나요? 네, 등급과 품목은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앞에 인식 단계에서 추출된 모든 스크랩은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통해 총 6개 등급, 그리고 36가지 품목으로 최종 판정되게 됩니다. 이 슬라이드의 결과 영상을 보시면 추출된 스크랩이 모두 다른 색상으로 표시되고 있죠. 이렇게 등급 품목별로 최종 판정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가시화해서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고민과 노력의 흔적이 보이는 자료였습니다. 사실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 중엔 이 기술이 어느 분야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꽤 많으실 텐데요. 네, 저희도 처음엔 이 기술이 철 스크랩 분야에만 사용했지만 앞으로는 철 스크랩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LG 그룹사 고객분들께서도 타 분야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많이 문의를 주셨는데요. 대표적으로는 폐 플라스틱의 선별과 그리고 배터리 생산 폐기물의 선별 프로세스에 적용이 가능할지 문의를 주셨었습니다. 당연히 실사용을 위해 학습 데이터를 만들어 성능을 끌어올리는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얼마든지 확장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 저희가 소개드린 판정 프로세스에서 목적에 맞게 다양한 모델을 넣고 빼거나 기능을 커스텀해서 다양한 판정 조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설명해 주신 기술이 들어간 아이모스 플랫폼이 향후 국가 경제와 사회에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저희 철강 산업 쪽에서 AI 검수 기술이 도입이 된다면 결국은 스크랩에 대한 품질 향상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 중립에 기여하여 ESG 및 환경 보호를 통한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철 스크랩의 생태계 혁신을 통한 철강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AI를 통한 철강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 및 사회 전반의 파급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아이모스가 만들어낼 수 있는 가치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대표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결국은 철강 산업의 전방 산업으로서 철 스크랩 산업의 생태계가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변화를 하기 위한 초도 모델로서 그리고 이 AI 기반의 검수 플랫폼인 아이모스를 통해 앞으로 이 부분에 혁신을 하고자 저희들은 한 부분으로 작용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혹시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을 경우 채팅을 남겨주시거나 편하게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몇 가지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는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아이모스에 적용된 기술을 도입하고 실제 사용하기까지 총 소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입니다.
네, 이 질문은 사실 철강 분야하고 그 외 분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철강 분야에서는 이제 개소별로 환경이 상이하다 보니 어떤 형태의 광학계를 사용할지 검토가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AI 모델은 광학계 설치 후 약 두세 달 정도를 온보딩 기간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저희는 초도 데이터를 모아 기존 학습된 모델의 전이학습을 실시하고 성능평가를 진행하면서 실제로 사용 가능할 정도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데 집중합니다. 그 외 분야에서는 사실 기간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데이터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저희 AI 엔지니어가 데이터와 판정 요구 조건 등을 검토 후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적용하여 사용하실 수 있도록 기초 컨설팅부터 기술 적용 그리고 운영까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철 스크랩 판정 플랫폼이 다방면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국내 및 글로벌 확장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김 대표님께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다양한 고객사와 도입을 논의하고 있으며 현재 실제 적용된 사이트와 또 계속적으로 유통사 부분에 확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설치된 부분에서 광학계와 시스템 설치까지 야드에 최적화된 설치를 진행한 다음에 AI 모델을 온보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외 부분에서도 여러 다양한 글로벌 기업에서 문의가 지금 진행하고 있으며 거기에 따른 현장에 대한 실사와 실제 적용된 사이트에서의 방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기술을 소개를 했고 거기에 따른 문의는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꾸준히 도입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빠른 시일 내에도 국내와 국외 부분에 대한 진출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디톡스에서는 AI 기반 과제 발굴부터 전략 수립, 서비스 구현, 철강 산업의 혁신 사례까지 LG CNS의 AX 기술과 고객 가치를 보여드렸는데요. 많은 인사이트를 얻으셨길 바랍니다. 혹시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서비스 도입을 고려 중이시라면 상담 신청 또는 이메일을 통해 LG CNS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디톡스는 6월 11일 수요일 AI 엣지 컴퓨팅의 부상과 비즈니스 대응 전략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나가시기 전에 설문 참여를 해주시면 추첨을 통해 깜짝 선물을 드리니 꼭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